저는 오늘 오픈의 가치를 추구하는 우연한 혁명가들의 공동체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간단히 얘기를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얼마 전에 또 인과추론 행사에 오셨던 분들은 이거 똑같은 장표 첫 페이지 아니야 하시는데 내용은 조금 다르니까 똑같은 내용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간단히 저를 소개하자면 저는 SK텔레콤에서 멀티모델 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가짜연구소를 설립하고 계속 대표로서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HP의 데이터 사이언스 글로벌 앰버서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MVP로 선정되어서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원래는 검색 엔진 포털 회사에 있다가 게임 회사로, 그리고 지금은 텔레콤 회사로 이동해 있습니다. 저는 저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우연한 만남을 통해 비선형적 성장을 일으키는 함께 개발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신 분들이 아마 혼자 오신 분들도 되게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서 오신 분들이 뭔가 우연한 만남을 하게 됐을 때 거기서 저는 성장이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행사로서 가짜연구소의 행사를 만들었으니 여러분들의 이 행사를 통해서 꼭 성장하시는 기회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약간 이런 많은 행사들과 많은 성장의 기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스페인에서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행사에서 초대받아서 발표한 적도 있었고, 미국에서 콜로라도에서 그런 적도 있었고, 인도인과 러시아인과 같이 팀을 이뤄서 케글 대회를 나갔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다양한 기회들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도 삐약이 시절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아직 엄청난 시니어라기보다는 중니어에 가까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삐약이 시절을 조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되게 예전에 메일을 제가 검색해봤습니다. 2019년 10월 7일이더라고요. 제가 자기소개를 이렇게 줄줄줄 하면서 어떤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다라고 메일을 보낸 거였어요. 그래서 그 결과는 거절을 당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 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 메일은 제가 검색하고서 깜짝 놀랐는데요. 비슷한 메일이에요. 근데 2019년 12월 31일에 보냈더라고요. 저 때 이렇게 개발하고 싶고 막 프로젝트 참여하고 싶어서 메일을 보내는 게 정상적이진 않은 것 같은데 저 때는 저렇게 열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을 당했는데요.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저는 좀 혼자서 그때 코딩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카페 같은 데 가서 혼자 코딩하고 개발하고 뭔가 이런 걸 누군가 나누고 싶고, 뭔가 내가 잘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누군가 나에게 이 코드는 뭐 잘못됐어, 이렇게 하면 리팩토링을 다시 해야 되라던가, 아니면은 모델 파라미터부터 시작해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정말 많은데 그런 걸 알려주는 사람, 아니면은 서로 검토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게 문제였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노력해서 많은 스터디들을 참여하고 제가 이렇게 모집도 하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되게 위험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스터디들을 많이 참여했었어요. AI 트롤즈라는 스터디도 했었고, NLP 스터디도 했었고, 저스트 캐글이라는 스터디도 했었고, 다양한 스터디를 했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스터디들을 하나로 모아서 조직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가짜연구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가짜연구소를 시작할 때 처음에는 사람부터 모았어요. 사람부터 모으고 이런 거 저런 거 해보자 라고 했는데 이름을 짓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가짜 사나이가 엄청 유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짜 사나이가 어떻게 설명되어 있는지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진짜 군인은 아니지만 특수부대가 받는 훈련들을 체험하며 그 속에서 노력을 통해 개인과 팀이 함께 성장함을 보여주는 프로그램. 이거를 그냥 연구소로만 바꿔도 가짜 연구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진짜 사나이라는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진짜 사나이와 가짜 사나이라는 프로그램을 봤을 때 어떤 훈련이 더 진짜 군대 같은 훈련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훈련이 여러분들에게 더 감동이 되었는지, 공감이 되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동기부여를 일으켰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들고 보니까 우리는 결국에 성장 공동체를 만들었더라고요.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공동체. 아카데미, 커뮤니티, 이니셔티브, 이런 다양한 조직도 안에서 우리들이 뭔가 성장할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을 만들어 나가고 우리 스스로도 성장하고, 그래서 성장을 개인과 공동체가 함께 성장해 나가는 그런 사이클을 만들어 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커뮤니티에 모여 있고, 프로젝트는 저희가 벌써 한 180여 개가 넘는 프로젝트를 수행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상반기에 열려있는 오픈 아카데미, 누구나 청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25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들이 단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초 이론도 공부하고 뭐 논문 리뷰도 하고 실습 프로젝트도 하고 뭐 케글 경진대회, 기업 포럼 프로젝트, 펠로우십, 멘토링, 이니셔티브, 컨퍼런스, 네트워킹, 해커톤 이런 많은 것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기업들도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많은 비용을 들이고 시간을 쓰는데 저희는 비영리로 누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자발적으로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카데미에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저희는 뭐 회사나 학교가 끝난 뒤에 저녁에 이렇게 모여서 함께 스터디를 하고 있고요. 디스코드 채널에 들어오시면 누구나 뭐 차별 없이 그냥 클릭 한 번이면 이 모임에 참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타이틀에는 혁명이라는 단어를 거창하게 얘기했잖아요. 혁명이라는 것, 여러분들은 혁명이라는 단어 들으시면 어떠신가요? 요즘 시대는 어쩌면 좀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너무 공격적인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요. 뭔가를 부셔야만 할 것 같고 약간 이런 느낌 좀 들지 않으신가요? 그럼 가짜연구소에서의 혁명을 얘기한다면 어떤 걸 얘기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혁명하면은 저는 프랑스 대혁명부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프랑스 대혁명, 여러분들 고등학생 때 뭔가 사회 시간에 많이 배우셨을 것 같은데 저도 오랜만에 듣는 단어들이 다시 나왔습니다. 앙싱 레짐이라는 신분제가 있었는데요. 일부 특권 계층이 부와 권력을 독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사회 모순이 생기고 전쟁을 계속 일으키는데 증세를 해서 저 제3신분에 있는 전 인구의 98%가 힘든 그런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비특권 계층이 이에 반발해서 생긴 그런 혁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혁명을 통해서 이 계층 구조가 무너지게 된 것이죠. 계층 구조의 이동도 일어났을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혁명의 전후 중 어느 시대에 살고 싶으신가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전 시대에 살고 싶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특권층에 가고 싶어서. 특권층으로 전 시대에 살면 오히려 편할 수도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후의 시대를 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혁명은 우리와 거리가 먼 단어일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는 이제 프리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혁명의 역사라는 책에서 제가 발췌를 한 건데요. 이제 루소의 말을 표현하면서 소프트웨어 세계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걸 얘기합니다. 사실 조금 예전 일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태어나기 이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마 대부분 그러시겠죠? 경험하지 못하셨겠지만 1980년대에는 프로그래머들이 대부분 코드를 공유하지 않는 사회가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는 상업적인 이해관계가 너무 강해지면서 점점 코드를 공유하지 않게 되는 문화들이 생겼는데 그 이후에 이제 지금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아파치라든가 MIT 라이센스라든가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카피레프트 정신이 이끌어져서 결국에는 코드가 다시 자유를 얻은 공유를 하기 시작한 이거를 혁명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계의 혁명 여러분들도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는 결국에 이미 혁명 후의 시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프랑스의 혁명도 마찬가지고 소프트웨어의 혁명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만약에 서로 코드를 숨겨놓고 경쟁했다면 소수만 향유하는 기술로 매우 느린 성장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결국에 우리는 동일한 일을 서로 감추면서 하고 있었을 거고 우리는 직접적인 뭔가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연구의 과정이 엄청 더딜 수밖에 없었겠죠. 마이크로소프트 지사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얘기를 꺼낸 것은 아니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사실 오픈소스에 가장 반감을 갖고 있던 회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뭐 나쁜 얘기들을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가장 대표적인 게 돈으로 많이 회사를 굴려나가려고 했었던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상업적인 인센티브만이 개발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었다고 믿었어요. 사실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는 회사들이 많다고 생각하고요. 한국의 많은 회사들이.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실지도 모를 것 같아요. 결국에는 돈을 많이 줘야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돈을 많이 줘야 문제를 더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개발의 혁신은 결국에 돈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사티아 나델라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세 번째 대표입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사티아 나델라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대표로서 GitHub을 인수할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오픈소스에 올인을 하겠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 이 표현을 할 때만 하더라도 뭐 GitHub 코드로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또 장사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부정적인 말들 되게 많았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운영되는 거 보면은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티아 나델라를 되돌아보면은 정말 재밌는 일들이 많았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원래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윈도우 오피스를 많이 파는 회사잖아요. 근데 사티아 나델라가 클라우드를 주장하던 시절에는 사내에서는 클라우드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클라우드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반대가 있었는데 그거를 뚫고 이겨내서 지금의 마이크로소프트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매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클라우드의 시장을 열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기반에는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성장시키는데 많은 공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뭐 프랑스 얘기도 하고 뭐 과거 얘기도 했고 뭐 마이크로소프트 얘기도 했는데요. 그럼 가짜연구소는 도대체 어떤 혁명을 일으키고 있는가라는 것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이거 자체도 혁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오신 여러분들이 공유된 자료에 좋아요와 스타를 누르는 것, 이거 자체가 저는 혁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크게 공감 안 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아까의 그림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이렇게 되어 있는 계층 사회에서 이 계층을 무너뜨리는 게 혁명이었잖아요. 다른 계층을 가져와 봤습니다. 요즘은 사실 이런 계층 많이 안 쓰긴 해요. 직급이 다 통일되고 막 그러잖아요. 통일된 게 저희한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승진할 때 원래 연봉이 오르는데 승진이 없어지니까 연봉도 안 오르고. 아무튼 이런 계층을 없애자는 의미라기보다는 이 계층을 없애자는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이 계층을 깨부수자는 의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코드가 공유되고 모델이 공유되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공유를 하는 사람, 공유를 하는 주체는 매우 소수예요. 매우 소수고 그거에 이제 기여를 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있고요. 그거를 이제 좋아요와 댓글 재공유하는 사람이 그 다음 소수입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깃허브 같은 거 여러분들 깃클론은 많이 아시죠? 스타를 누르는 비중이 1%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많이 누르시는지 모르겠지만 특히 한국인이 많이 인색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더불어서 그 다음이 이제 사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아래에 있는 능동적으로 지식을 공유 및 확장하는 사람들이 매우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사람들이 바로 커뮤니티 리더이자 미래의 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게, 계층의 변화를 만드는 게 혁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런 혁명이 사실은 우리가 막 피를 흘리는 혁명이라던가 막 투쟁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아요를 한번 누르는 것, 그 행위로부터 저는 이 사용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혁명이 시작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우연히 누를 수도 있고 우연히 컨트리뷰트 할 수도 있고 우연히 코드를 공유하는 기회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걸 행위를 함으로써 저는 그게 마치 이전의 계층을 깨부수던 혁명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신 여기에 여러분들이 공유된 자료에 댓글을 다는 것, 그것도 혁명이고요. 참가 후기를 블로깅하고 포스팅하는 것, 그것도 혁명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 단계는 여러분들이 직접 자료를 공유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것, 그게 혁명이겠죠. 그래서 가짜연구소는 사실 성장을 만들어내는 것에 좀 더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큰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행사도 만들고 아카데미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커뮤니티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저희는 이런 욕심까지도 있어요. 여기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까지도 그냥 성장을 다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금전적인 인센티브로부터 자유로운 연구 개발을 하는 것, 이런 것들까지도 저희는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연구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금전적인 인센티브로부터 뭔가 연구 활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진짜 연구소에서 이루어지는 연구 활동이 정말 만족스러우신가요?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는 한계는 없으신가요? 저는 가짜 연구소가 진짜 연구소에서 못하는 일들, 안 하는 일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짜 연구소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계층의 변화를 통해서 진짜 연구소보다 더 진짜 같은 연구소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짜 연구소의 혁명이 이루어지는 그때가 아닐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매트릭스에서 나왔었던 시뮬라시용 시뮬라크르라는 장 보드리아르의 이론이죠. 그래서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그런 것 여러분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가짜 연구소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8기에는 이런 일들이 이뤄졌고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활동들이 오늘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의 활동들을 보시면서, 발표들을 보시면서 가짜연구소가 이렇게 성장해 나가고 있구나,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구나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짜연구소의 연구원이 되고 싶다면 여기에 이제 제가 패들릿 아마 QR코드를 넣었을 텐데요. 저희 디스코드의 가짜연구소 소식에도 제가 오늘 메시지를 올렸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행사는 대부분 다 패들릿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려고 하고 있고요. 거기에도 제가 올려두었지만
저희의 오픈 아카데미를 청강한다던가 아니면 다양한 행사를 참여해서 가짜연구소 연구원으로 활동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온오프라인 모가코 및 오늘 또 프로그램에 있는 마법학교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에 참가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정기 모집, 상시 모집 스터디 프로젝트에 참여하시는 것도 환영하고 있고요. 새로운 스터디를 빌드하는 것도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리서치 팀으로의 성장 및 빌더로서의 참여도 있는데 이 부분 계속해서 업데이트해 나가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성장하실 수 있는 기회를 열심히 만들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성장의 혁명 느끼시고 일으키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